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제2의 이석기가 국방위로입니다. 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통진당의 정치적 노선을 이어받은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지난주 전북 전주울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석기 전 의원은 전쟁이 나면 무기고를 습격해 북을 도울 준비를 하라고 하고 애국가 부르기는 전체주의라고 부정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통진당이 헌재 결정으로 강제 해산된 뒤 정치적 노선을 잇는 진보당 후보가 8년 만에 국회에 입성한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이석기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런데 진보당은 자신들은 통진당의 후신이 아니라는 그런 자료를 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강 의원의 국회 입성을 이석기 전 의원과 비교하는 시선이 많아서인 듯한데요. 강 의원 역시 옛 통진당 출신이면서 이 전 의원의 대학 후배입니다. 옛 통진당 후보로 군의원에 출마한 이력도 있습니다. 강 후보가 이번 선거 기간 했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북한에서는 자위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서는 자위권이라고 하거든요.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다는 얘기는요. 네. 서로 남과 북이 서로 싸우지 않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헌재는 옛 통진당을 강제 해산시키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성희 의원이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방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가요? 네, 국회 상임위 중에서 국방위에만 한 자리가 비어 있어서 관례대로면 국방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당을 중심으로 상임위 배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한 게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였는데 강 의원이 국방위에 배정되는 게 과연 맞냐는 문제 제기인 겁니다. 국방위원이 되면 비밀 취급 인가증이 생겨서 한미합동연합훈련 일정이나 작전계획 같은 민감한 군사기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당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요, 진보당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한미 군사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국방위 배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럼 당사자인 강 의원은 국방위 배치에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어디든 상관없다는 게 기본 입장인데요. 네. 여당의 국방위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국민이 뽑은 의원의 상임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반헌법적, 반의회주의적이라면서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전문성하고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국방위 가실 분들은 다 국방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가야겠네요.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예, 아닙니다. 예. 국방위라면 국방위도 좋고 네. 다 어디도 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제2의 이석기가 국방위로의 느낌표는 간첩단 사건 입장부터로 하겠습니다. 예. 최근 적발된 제주 간첩단 총책도 옛 통진당 출신 진보당원인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진보당은 공안몰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약 10년 전 통진당 해산 사건이 데자뷰처럼 떠오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밥 때문에 해체 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밥 한 공기 그 발언을 언급했잖아요.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는 내용인데요. 남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자는 운동하는 게 어떠냐고 한 게 비아냥의 대상이 됐죠.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요. 밥 한 공기 다 먹기가 아니라 고봉밥 먹기 운동을 해야 한다. 조 의원 밥 남긴 것 제보받는다 등 패러디들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해프닝성 발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각종 패러디와 개그 소재로 재생산되면서 조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생특위 활동 자체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칫 민생 행보가 묻힐까 봐 걱정을 하는 거군요.
네, 조현희 위원장인 민생 119는 김기현 지도부가 1호로 출범시킨 민생특위인데요. 김 대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민생인 만큼 밥 한 그릇 논란이 민생특위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겁니다. 대표님, 그 민생특위가 지금 희화화되고 있는데 희화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 민생특위 지금 활동을 시작했는데 뭘 희화됐어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제 논의를 시작했는데. 특위는 이번 논란이 불거지기 직전 1호 과제로 물 부족에 시달리는 호남 지역에 농업용수와 생수 보내기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조 위원장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공업용수도 부족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았는데 농업용수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 보내기 대국민 운동으로 명명하고 특위는 당장 이번 주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특위 내에선 이 역시 가뭄 대책으로 적절한 거냐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한 특위위원은 위원장이 낸 아이디어에 누가 반기를 들겠냐면서 국민이 참여하라는 건지 지자체 물 공급을 확인하자는 건지 그 취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매주 하려던 회의는 격주로 바뀐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위원장 교체나 특위 해체 방안까지도 선택지에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밥 때문에 해체 위기의 느낌표는 1,000원의 아침밥처럼으로 하겠습니다. 특위위원들은 회의에서 그동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이번 설화에 대해 안타까워했는데요. 같은 밥이지만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전대학 확대로 이어진 1,000원의 아침밥처럼 실제 국민들에게 와닿는 대책들이 잘 익은 상태로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네, 김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